안녕하세요. 블루나인 최영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영상은요, G90 3.3 터보입니다. 제가 G90 모델은 5.0을 제일 먼저 개발해서 개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G90 3.8 모델, 그 다음에 요번에 G90 3.3 터보 모델을 LPG 개조를 했어요. 모델명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그 현대에서 나오는 GDI 엔진은 지금 람다 GDI 엔진은 자연흡기 3.8 엔진하고요, 3.3 터보 모델, 그리고 5.0 타우 엔진, 이 세 가지 사양이 있는데요. 동일 엔진이 EQ900이나 K9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3.3 터보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G90에 설치된 3.3 터보 모델은 지금 오늘 처음 작업을 했어요. 그동안 그 터보 차량을 EQ900이나 K9 통해서 여러 대를 했는데, 요번 작업한 거는 그동안 좀 작업을 하면서 이건 좀 미흡하지 않나? 이거보다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작업하는데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네. 일반 자연흡기 엔진은 저희가 1박 2일로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터보 차량이나 5.0은 좀 설치하는 작업 시간도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좀 더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2박 3일 동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LPG 개조 작업하고, 그 다음에 LPG 튜닝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고. 사실 저는 LPG 개조가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하냐, 업체마다 어떤 이제 자기들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나 뭔가 좀 내세우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설치 중요하죠. 설치 중요하고, 또 사용하는 부품 중요합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내구가 안 되는 제품,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 혼합돼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 가장 좋으냐를 선정해서 어떻게 설치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LPG 개조한 이후에 시운전하면서 어떤 운전성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동일한 부품, 동일한 제품을 사용해도 같은 모델에 똑같은 부품을 작업을 했어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작업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했고요. 좋다고 판단하는 부품, 검증된 제품 그대로 설치를 하는데도 운전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요, LPG 개조차들은 사실 신차를 개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메이커 보증 기간이 끝난 차, 제일 짧은 게요. 그리고 10만 킬로 넘어서 어쩔 때는 20만 킬로를 넘은 이런 차량들이 LPG 개조하러 입고를 돼요. 그러니까 차량 관리 상태가 같은 모델이지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차량 관리 상태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고 주행거리도 다르다는 거죠. 주행거리하고 연식이 다르고 차량 관리 상태가 다른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부품을 설치했으니까 똑같은 성능이 나올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새 차에다 LPG 개조를 하면 모든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레이아웃이 똑같고 설치 부품이 똑같고 엔진이 새 엔진이다. 그러면은 거의 유사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근데 LPG 개조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모델만 G90이고 모델만 EQ900이고 모델만 K9인 거예요. 그 엔진이 이 앞전 타시던 분이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새 차와 버금가는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일 질질 새고 냉각수 줄줄 새고 차량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차들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제 차량 입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하죠. 기본적인 점검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오일 새는 거, 냉각수 새는 거, 주행에서 어떤 차 엔진이나 하체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 이건 오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걸로 이 LPG 개조를 했을 때 어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예측을 한다, 예측 안 됩니다. 가솔린 엔진에 LPG라는 이종 연료가 들어가서 엔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LPG 개조를 해서 가스 충전해서 가스로 넘겨본 다음에 주행을 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능이 판정이 됩니다. 이 엔진은 주행거리에 비해서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네 하는 차가 있고요. 키로수는 굉장히 짧은데 이거 뭐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차가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LPG 개조한 다음에 매핑을 하고, 매핑이라는 거는 그 엔진이 엔진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연료량을 제어하는 과정인데요. 연료 매핑을 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그래도 억셉트 할 만한 이 정도면 내가 휘발유 같지는 않지만 그냥 탈 수 있겠네, 탈만하네, 괜찮네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충분한 시운전이 필요해요. 다양한 조건에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시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무작정 차를 못 타실 수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 끝내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절대 하루에 작업 안 합니다. 1박 2일, 최소한 1박 2일 소요가 돼요. 그 1박 2일 동안 개조 작업을 하냐? 아니에요. 설치하는 거요. 단순 노동입니다. 눈썰미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개조하는 시간보다 개조를 한 다음에 이 차의 운전성이 어떤지, 만약에 차량이 새 차고 아주 좋은 부품,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레이아웃으로 설치를 했을 때 메이커에서 출시되는 차도 지금은 편차가 많이 줄었겠지만 동일 차종을 계속 붕어빵 찍어내잖아요. 그래도 편차가 납니다. 어떤 차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고, 차가 잘 나가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고, 하물며 그런데 주행 거리와 연식과 관리 상태가 다른 차량에서 동일 부품, 동일 시스템으로 작업을 했을 때 똑같은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히 연료 매핑이 그런 거예요. 연료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제 점화까지 어떤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개조차들이 매핑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연료 양이에요. 가스 연료 양만 어느 일정 범위에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덜 넣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많거나 적거나. 물론 이제 기준값은 있습니다. 람다 1이라는 기준값은 있지만 이 차는 람다 1로
연료 제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엔진 상태가 그렇지 못하니 연료를 조금 더 넣어서 운전성을 좀 확보해 줘야겠다. 아, 이 차는 연료를 조금 더 빼줘도 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LPG 개조의 기술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개조를 오래 해가지고 어떤 장착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로 충분히 그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LPG 개조를 해서 가스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중고차 사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타시던 차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아, 내 차 상태 굉장히 좋다. 키로수는 많이 됐지만 차가 좋아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차를 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에는 내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차니까 LPG 때도 이만한 성능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설치를 잘못했거나 부품을 안 좋은 부품을 쓴 거야 라는 겁박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고요. 겁박은 아니고요. 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차가 굉장히 양호한 차다. 예, 그거는 이제 휘발유로 주행을 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거고요. 연료가 달라지잖아요. 나머지 다 같이 쓰고 있지만 휘발유 대신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휘발유하고 LPG는 일단 서로 같지 않은 다른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 연료 특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칠판 갖다 놓고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뭐 그게 필요하다는 시점이 되면은 제가 그거를 하겠지만 너무 길어지고 너무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휘발유하고 LPG는 연료 특성이 다릅니다. 연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 때하고 LPG 때하고 엔진에서 반응하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매핑을 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어떤 불안정한 부분, 그냥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제가 연료량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연료량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연료량을 컨트롤해서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어떤 그 운전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LPG 개조한 다음에 시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이 무작정 주구장창 여기 차를 두고 줄 수는 없잖아요. 늘 차를 쓰는 건데 하루나 이틀 차 못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조건에서는 LPG 개조한 차를 시운전을 해본 다음에 출고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그래도 손님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솔린하고 똑같을 수 없죠. 휘발유하고 최대한 근접한 그 퍼포먼스로 그 차량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1박 2일에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 만에 끝나려면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보통 평균 3사람이 붙어서 차 한 대 끝내잖아요. 제가 개조 AS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전 10시에 작업하면 오후 4시에 시험 겁니다. 개조 작업 다 끝내고요. 저 혼자서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만 해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거죠. 검사소가 4시 반에 끝나니까요. 4시 반까지는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지면 내가 손님차에 최선을 다 못해요. 그래서 작업은 좀 여유 있게 입고 된 날 하고요. 그 다음날 시운전하고 매핑하고 구조 변경 검사 이런 거 하고 마무리하고 오후 2시, 3시, 좀 늦어지면 4시 이 정도에 출고를 합니다.
일단은 그 서두 말씀은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G90 3.3 터보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둘러볼게요. 네, 방금 LPG 튜닝 검사 마치고 그 시운전까지 마치고 경기도 우항에 있는 저희 블루9 2층 작업장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작업장이 2층입니다. 차가 어떻게 올라오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를 이용해서 2층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출고 마무리 하고요. 한두 시간 후에 차량 출고할 겁니다. 연비가 얼마나 찍혔나 한번 볼까요? 와우. 연비가 LPG 연비 9km 찍혔네요. 네, 아까 그 휘발유 때 제가 9.2km 9.2km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요즘 그 제가 엊그저께도 그 동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 차도 G90, 그 차는 G90 3.8이에요. 이 차는 3.3 터보. 요즘 그 LPG 개조 물어보시는 분들이 G90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뭐 EQ900이나 에쿠스보다는 그냥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쭉 볼까요? 뭐 요즘 G90 3.3 엔진룸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 다 끝나고 구조 변경 검사 끝나고 막 들어왔거든요. 오면서 터보차에서 터보차 좀 매핑을 좀 오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매핑 다 끝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엔진룸이 뭐 LPG 개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LPG 개조한 차들 보면은 이쪽이 좀 공간이 넓어 가지고 이쪽에 레귤레터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작업 시간이 좀 꽤 걸리긴 걸리는데 엔진룸에 뭐 이것저것 보이는 거 싫어서 레귤레터 엔진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설치를 했습니다. 휴즈박스 위에 블루9 이슈 있고요. 여기 가스 필터입니다. 가스 필터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주유구도 좀 보여드려야지. 충전구 이렇게 마감해 드렸고요. LPG 탱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충전구에서 가스를 넣으면 이 배관을 통해서 여기 충전 라인 통해서 탱크 안으로 충전이 되고요. 여기 인디게이트에 가스 충전량 표시해 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밸브인데요. 지금 왼쪽으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 풀려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스를 차단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시계 방향으로 이 빨간 밸브를
조여주시면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가스가 탱크에서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ECU에서 정기적으로 여기에다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그 가스 배관 이 통로가 열려서 이 배관을 통해서 엔진룸까지 가스가 갑니다. 탱크 76리터예요. 빈 탱크에서 60.8리터 충전됩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보시면 80하고 85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너 탱크는 80%까지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80% 충전.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0% 조금 더 있는데 여기 15% 정도 있을 때 LPG 스위치에 빨간불 들어와요. 그때 충전하시면 좋은데 그때 충전하면 50에서 55리터 정도 그 정도 충전돼요. 이제 트렁크 마감할 거거든요. 요 스페어 타이어에다가 그 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LPG 개조한 다음에도 트렁크 공간을 그 휘발유 개조할 전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잠깐 여기 좀 보여주세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들어온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렁크에다가 이 짐을 다 싣고 다녔는데, 자, 이제 LPG 개조한 다음에도 이 짐이 다 들어가는지, 트렁크를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이걸로 이렇게, 여기 탱크 부분은 이만큼 오려내는 거예요. 이만큼 오려내면 이 자리에 딱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깔고 매트리스를 깔고 그러면 이 상태가 되죠. 자, 짐을 제가 하나씩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나? 넣고 이분도 전자 쪽에 계시는 분인가 봐요. LPG 개조하기 전에 트렁크 이렇게 쓰고 계셨는데요. 개조하고 트렁크 공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엔진 커버를 한번 덮어 볼까요? 엔진 커버 딱 덮었습니다. G90 3.3 터보 차량입니다. EQ900 3.3 터보, 그 다음에 K9 3.3 터보, 엔진 다 똑같습니다. 간혹 3.3 터보 차량에 대해서 3.8이 좋으냐 3.3 터보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람다의 GDI 람다 엔진이 5.0 타우 엔진이 있고요. 3.8 있고 그 다음에 3.3 터보 세 가지 엔진 사양이 있는데요. 저희 블루나인은 세 가지 모델 다 LPG 개조됩니다. 네,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3.8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3 터보. 예. 이런 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이 터보를 가져오시든 5.0을 가져오시든 아니면 그냥 자연흡기 엔진을 가져오시든 개조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3.8, 3.3 터보, 5.0 문제 없게끔 잘 개조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